물어보면 늘 그렇잖아요. 앤더슨이란 선수도 있고, 네일이란 선수도 있으며, 나일리란 선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번 시즌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는 코디 폰세, 31한화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인 손혁 한화 단장은 쓴웃음 섞인 농담을 건넸다. 멜비 관계자들이 올해 KBO 리그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정작 자신들의 선수인 폰세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손 단장은 리그에 폰세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고 말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멜비 관계자는 당연히 없다. 이번 시즌에는 개막 초부터 멜비 스카우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경기장을 찾는 스카우트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열기가 남다르다. 일반적으로 멜비 구단 관계자들은 시즌 초반의 선수들을 관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보낸다. 이때 주목받는 선수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진지한 관심이 있는 경우 상급자들이 직접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는 이 같은 과정이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미 본국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한 팀도 있다. 몇몇 선수들을 유심히 살피고 돌아갔다는 소식이다. 이적 시장에 정통한 한 에이전트는 멜비에서도 선발 투수 자원이 생각보다 풍부하지 않다. 코로나19 시절에 비해 나아진 정도일 뿐이라며 선발 투수를 확보하려는 멜비 구단들이 일본이나 한국 시장을 주목한 지 오래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3년 에릭 패디, 당시 NC 현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멜비에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 투구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며 좋은 성적을 내자 시즌 중반부터 멜비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년 1,500만 달러의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계약하며 한국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사례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투수는 단연 폰세다. 한 에이전트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상급 투수로 폰세를 꼽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카우트들이 주목하는 선수는 150km 중반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다. 최근 메이저리그 흐름에서 구속이 느린 투수는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다른 장점들도 주목할 만하다. 한화의 손 단장이 폰세를 1순위로 낙점한 이유는 구속뿐만 아니라 체력도 큰 요소였다. 손 단장이 일본에서 폰세를 관찰했을 때 6이닝 이후에도 구위 하락이 없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팀들이 미치 화이트, 요니 치리노스, 콜 어빈 등 비슷한 후보군을 검토할 때 한화가 폰세로 확정한 결정적 이유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평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올해 최고 158.6km를 기록했으며 체인 지업 등 변화구의 완성도도 높다. 109 이상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는 체력도 갖췄다. 지난 6월 8일 광주 기아전에서는 104번째 투구에서 157km의 강속구를 던져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 관계자는 에릭 패디가 전체적 완성도에서 우위라는 의견도 있고 폰세의 구속이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폰세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지 못한 선수다. 2020-2021년 피츠버그 소속으로 20경기, 선발 5경기, 1승 7패 평균 자책점 5.86에 그치며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경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시보다 확실히 성장했다.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구종의 완성도도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슬라이드 스텝을 완성하며 최상급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과 2024년의 폰세는 확연히 다른 투수다. 한화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이다.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재정 경쟁에서 승산이 없고 같은 조건이라면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의 없이 던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해 폰세가 최선을 다해 팀의 우승을 이끌고 이후의 행보는 천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올해 국내 프로야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투수는 단연코 한화의 코디 폰세다. 그는 28일 인천에서 열린 SSG와의 원정 경기에서 7이닝 동안 1실점,
9탈 3진의 호투를 펼치며 팀의 5대2 승리를 이끌었다. 이 승리로 폰세는 시즌 11승, 무패를 기록하게 됐고 평균 자책점 1.99, 탈삼진 150개로 각각 1위에 올랐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승률 100%까지 포함해 투수 사관왕 달성도 기대된다. 외국인 선수가 이 네 부문을 모두 석권한 전례는 KBO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폰세가 정상급 투수로 우뚝 서며 하나를 선두로 이끄는 배경에는 최고 시속 159km에 이르는 빠른 공도 있지만 올해 새롭게 추가한 변화구, 킥 체인지업, 킥 체인저프의 역할도 크다. 그는 미국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뛰어난 체격, 198cm, 115kg의 파워 투수로 주목받았으나 체인지업의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프스피드 피치라고도 불리는 체인지업은 타자의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구질이다. 이를 능숙하게 던지면 같은 동작에서 나오는 직구의 위력이 배가 된다. 폰세는 일본에서 뛴 작년 체인지업 구사율이 8.1%로 낮고 완성도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한화에 합류한 그는 킥 체인지업을 익히면서 전혀 다른 유형의 투수로 거듭났다. 위력이 약한 기존 체인지업을 과단히 버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신형 변화구 킥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삼은 것이다. 킥 체인지업은 이름 그대로 발로 차는 듯한 느낌의 체인지업이다. 일반적인 체인지업의 그립과는 다르게 폰세는 오른손 셋째 손가락 끝을 세운 채 공을 쥐고 던지는 순간 그 손가락으로 공을 힘껏 눌러내린다. 이는 왼손 타자의 바깥쪽으로 흐르는 듯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급격히 떨어지며 헛스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폰세는 이번 시즌 전체 투구의 17.7%를 킥 체인지업으로 던지고 있다. 특히 좌타자 상대 시에는 이 비율이 23.9%까지 급상승한다. 이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 24.1%로 더욱 증가하는데 빠른 직구로 압박한 뒤 결정구인 킥 체인지업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며 삼진이나 약한 타구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그의 킥 체인지업 평균 구속은 시속 141km로 일본에서 던지던 체인지업 시속 138.5km 보다 더 빠른 모습이다. 이 신종 구종은 2023년 미국의 한 야구 아카데미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에서 뛰었던 숀 앤더슨, 레 에인절스, 이 기존 체인지업의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했고 킥 체인지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유망주 버드송이 마이너리그에서 처음 사용한 후 MLB 주요 투수들 사이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예전 뉴욕 양키스의 마무리였던 클레이 홈스, 뉴욕 매츠는 올해 선발로 전환하며 커터 대신 이 구종을 주무기로 삼아 피안타율을 크게 낮췄다. KBO 리그에서도 킥 체인지업을 활용하는 투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 폰세에 이어 평균 자책점 2위, 2.11을 기록 중인 SSG 앤더슨은 작년 5.9%에 불과했던 체인지업 사용률을 올해 19.7%까지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그의 투구 패턴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의 내일 역시 좌타자 상대 시 23% 이상의 비율로 이 구종을 활용하며 시속 140km대의 구속으로 폰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29일 문학구장에서는 SSG가 하나를 2-0으로 제압했다. 에레디아가 2회 말 류현진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고척에서는 키움과 삼성의 경기가 17로 마무리되며 홈팀이 주말 시리즈를 싹쓸이했다. 기아는 잠실에서 LG를 12-2로 대파했고 롯데는 부산에서 KT를 15로 꺾으며 2위 LG와의 격차를 1게임으로 줄였다. 두산은 창원에서 NC를 7-3으로 제치며 3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